52강 수업 다시 19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91페이지부터 열처리 52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 알루미늄 합금 열처리에 관한 설명입니다. 알루미늄 합금을 열처리하면 기계적 성질이 크게 개선하는, 이거는 뭐 어느 조직이나 같겠죠, 그죠? 주물 치수 안정화에 기여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다이캐스팅 제품에서는 항상 실시한다, 이건 아닙니다. 사형 주물과 주로 금속 주형 주물에 실시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 분위기 열처리 환원성 가스는, 분위기 열처리 환원성 가스는 여기에서 여기에 이제 쭉 가스가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분위기 환원성 가스가 요 밑에 이제 수소와 CO와 CH, 수소, CO, CH4, C3H8, C4H10인데, 그죠?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일산화탄소다. 수소하고 이게 환원성 가스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57번. 표면 경화 담금질 시 담금질 경도 부족으로 생기는 결함. 담금질 경도가 부족하면 이거는 왜 그렇게 생기느냐. 특히 그 침탄량이 부족할 때 담금질 경도가 당연히 이제 부족하겠죠, 그죠? 재료 탈탄될 때, 담금질 온도 너무 낮을 때, 이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담금질 냉각 속도 빠를 때는 이게 경도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58번 마텐자이트 스테인리스 강을 담금질 할 때 옳은 방법은 요거는 마텐자이트는 스테인리스 강 980 내지 1040도씨에서 급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 조금 애매할 겁니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많이 현장에 직접 작업을 했거나 그 다음에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자료 나온 걸 가지고 문제 나온 걸 제가 이제 접할 뿐이지, 저도 이걸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당연하게 이렇게 뭐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닙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십시오. 59번 담금질 강을 상온 이하의 온도에서 냉각하여서 잔류 오스테나이트를 마텐자이트로 변태시키는 열처리를 우리 심냉처리라고 한다는 걸 많이 했죠, 그죠? 60번 주로 열에 강한 내열강제 용기를 외부에서 가열하고 그 용기 속에 열 처리할 제품을 장입해서 간접 가열하는 노가 여기에 머플러입니다. 머플러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표면 열처리 경화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침탄법, 질화법, 화염경화법은 맞지만 담금질은 표면 경화하는 게 아닙니다. 자, 상부 베이나이트 조직 나타나는 온도는 350 내지 550도씨. 여기에 쉽게 말하면은 항원 열 처리할 때, 오스템프링 할 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알아두고, 250, 350도씨 온도금이 주로 형성되는 조직으로 페라이트는 알파 처리되고 또 순 처리되고 다 같은 말이죠. 페라이트는 알파철, 순철 같은 말이죠, 그죠? 네, 금속관 화합물 석출하는 조직이 바로 뭐냐면은 250도, 350도시니까 350도, 550도보다 낮죠. 요거는 뭐냐면은 하부 베이나이트입니다. 하부 베이나이트 꼭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베어링 합금 강의 갖춰야 할 구비 조건, 이것도 많이 나왔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더 이상 제가 깊이 있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알 겁니다. 마찰 계수가 크면 안 됩니다. 베어링은 마찰을 줄여주는데 마찰 계수가 크면 되겠습니까? 저항력이, 마찰에 대한 저항력은 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소착성이라는 거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이 소자는
일본 기술 용어에서 많이 쓰는데 불소자입니다. 그래서 열을 받으면 이렇게 재료가 조금 조금 물러져 가지고 그게 어디에 달라붙는 거. 베어링이 달라붙으면 안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소착성이라고 한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비정지락금, 이것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비정지락금은 비결정성 합금이다. 왜냐하면은 금속은 모두가 대부분 다 액체 상태에서 고체로 응고할 때는 결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일부 외에는 다 결정입니다. 결정이 여러 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다 결정은요, 서로 어떤 데는 간섭을 받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외부에서 힘을 가해 가지고 소성 변형을 하면 어떤 데는 그 이제 변형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수한 재료에 이 다결정이 아닌 그런 비정질 합금을 만들어서 가공이 잘 되거나 어떤 특수한 그 조건에서 사용해야 될 때는 이 비정질 합금, 비결정성 합금을 만든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체검냉법은 스퍼트링법이다. 요것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진공정착하고 스퍼트법은 기체검냉법입니다. 알아두시고요. 단롤법과 쌍롤법과 원심검냉법, 스프레이법은 이거는 액체검냉법이다 하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3번. 상태도의 순철 동소체에 속하지 않는 것. 동소체는 동소변태에서 나타나는 그 물질입니다. 그래서 동소변태라는 것은 동일한 원소에서 변태가 일어나는데 여기에 변태라는 결정 격자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동소변태가 일어나는 것에는 동소변이 급격하게 비연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동소점을 변태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알파 FA 이거는 상온에서부터 910도까지 요거는 페라이트라 하기도 하고 순철이라 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최심 입방 격자입니다. 910도를 넘어서면은 여기에 감마 FA가 나옵니다. 오스테나이트, 감마 FA, 오스테나이트가 나옵니다. 요거는 면심 입방 격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또 감마 FA가 1400도를 넘어서면은 또 최심 입방 격자에 뭐가 나오냐면 델타 FA가 나옵니다. 자, 동소변태를 여기 한번 더 설명하고 있죠. 영어로는 뭐 allotropic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데 동일 원소에서 각각 다른 결정 격자 크리스탈 레티스로 변태를 일으키는 현상이다. 어쨌든 이 시간 이후로도 알아두세요. 동소변태는 그 변태점에서 급격하게 비연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걸 꼭 좀 알아두세요. 4번 18K 금을 사러 갈 때 18K 하는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요거는 가격이 좀 삽니다. 왜냐면 순금이 아니거든요. 왠지 보통 금, 순금은 24K 요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8K는 24분의 18 곱하기 100 하면 약 75% 금이 들어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보통 주철에 1 내지 1.5% 몰리브덴, 0.5 내지 4% 니켈 첨가하고 합금 원소를 첨가합니다. 합금 주철이 되겠죠. 그 외 소량의 구리, 크롬 첨가하면 바탕이 침상처럼 되어 있습니다. 주철 조직이 되는데 이 재료를 에시큘러 주철이라고 이거는 강의 항원 열차를 오스템프링 할 때 나타나는 베이나이트 조직하고도 같다. 그래서 이게 경도는 다소 떨어지지만은 인성이나 이런 게 높기 때문에 탄소 강에서도 마텐자이트보다 항원 열처리하면 이 베이나이트 조직이 아주 다양하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요게 주석 안티몬 굴입니다. 요게 본래 왜 주석이 앞에 갔냐면 주석 성분이 제일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걸 어떻게 여기에서는 보기에서는 어떻게 해놨습니까? 안티몬 앞에 냈죠. 왜 그러냐면 외우기 쉽더라고요. 안주구배, 안주구배. 안티몬 주석 구리로 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베빗 메탈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안주구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탄소강 중 0.2, 0.6% 정도 첨가되어 있을 때 탈산, 탈황은 물론 강도와 소성, 주조성 등을 향상시켜주는 원소는 망간입니다. 그래서 이 망간도 어떤 의미로 배우면은 탄소강에 들었을 때 약방이 감초다. 강도나 소성, 주조성도 향상시키지만은 뭐냐면 탈산, 탈황을 해준다. 망간은 탈산, 탈황을 해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알루미늄 SI 합금. 이제 이러면 이제 여러분 탁 나올 겁니다. 계량 합금으로 나트륨을 소량 첨가했습니다. 이때 용탕의 적정 온도를 지금 묻고 있어요. 나트륨 첨가량은 아주 적어요. 0.01% 정도. 그 용탕의 적정 온도는 750 내지 800도씨다. 이거 꼭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아연 합금 다이캐스팅 할 때 입간 부식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 원인은 뭐냐면은 온도가 낮아서 입간 부식이 생긴다.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이거 및 초초두랄루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놨습니다. 자, 여기에서 알루미늄 합금 중에서 최저 합금이란 이게 최저 합금이라 이러면 좀 그렇네, 그죠? 요게 요 조금 수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 뭐가 생략이 됐네. 인장강도가 최저 인장강도 합금이다. 그러니까 인장강도가 낮은 최저 인장강도 합금이란다. 이렇게 하면 잘못됐겠죠, 그죠? 알루미늄 합금 중에서 알루미늄 합금 중 최저 인장강도 합금이란다. 요거는 아닙니다. 초초두랄루민을 ESD란다. 자연균열 일으키는 경향이 있어 크롬이나 망간 첨가에 억제한다. 그렇게 했죠, 그죠? 비철금속에서는 특히 알루미늄이나 구리 같은 데는 자연균열 이런 걸 좀 일으키기 좋기 때문에 크롬이나 망간을 첨가해서 억제한다. 여기 맞아요. ESD는 주금속 주금속이 알루미늄입니다. 1.5내 2.5% 구리, 7 내지 9% 아연, 1.2 내지 1.8% 마그네슘, 0.3% 0.5% 망간, 0.1 내지 0.4% 크롬이 첨가된 합금이다. 맞겠죠? 그죠? 자, 요거 꼭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구조용 합금강, 듀콜강, 헤드필드강이 있습니다. 요거는 망간이 적게 들어갔을 때는 듀콜강, 망간이 많이 들어갔을 때는 헤드필드강이라고 합니다. 이건 망간강입니다. 자, 5번. 구리 합금 중 주석 함유하지 않은 청동은 좁은 의미에서는 구리 주석으로 된 합금이 맞습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로 또 청동이라는 것은 구리에 아연이 함유한 황동 외에 구리에 다른 합금만 들어가 있어도 이걸 청동이라고 한다. 이 알루미늄 청동은 구리에 알루미늄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베릴륨 청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리에 베릴륨만 들어가 있습니다. 6번 전위는 위치를 이동시킨다. 원자들이 있는데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위치를 이동해 버린다. 이것을 위치를 영어로는 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로케이션. 근데 위치를 이탈한다. 이건 디스가 붙습니다. 디스로케이션 하면은 위치를 막 이동하는 거. 전위 등 결함 없는 재료를 만들기 위하여 휘스커의 섬유, 이 말이 나오면 이제 여러분 굉장히 반복을 많이 했습니다. 휘스커 섬유에 알루미늄, 티탄, 마그네슘 등과 연성, 인성 높은 금속, 합금에 균일하게 배열시킨 재료를
섬유 강화 금속, 섬유 강화 금속 복합 재료랍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하냐면 FRM이라고 합니다. Fiber Reinforced Metal이라고 합니다. 입자 강화 금속 복합 재료는 Particulate Composite고, PSM은 분산 강화 금속입니다. PSM은 분산 강화 금속입니다. Particle Dispersed Strengthened Metals 이렇게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PSM이 분산 강화 금속이라는 걸 꼭 좀 알아두세요. Particle Dispersed 이게 분산한 거예요. 7번 철강에 함유된 각종 원소 중 철강 성질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원소는 탄소입니다. 제가 그랬죠. 약방의 감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걸 기호로 하면 CSIMNPS 요 순서대로 굉장히 철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한번 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까먹고 외웠습니다. CSIMNPS CSIMNPS 해가지고 안 까먹었습니다. 자, 8번 금속 원소의 산화 현상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금속 산화는 이온화 경량이 큰 금속일수록 일어나기 쉽다. 맞습니다. 알루미늄보다 이온화 상위 금속은 공기 중에서도 산화물 만들며 또 폭발을 합니다. 다 생성된 산화물 피막 침이라면 이게 산화물이 됐는데 금속 내부의 산화는 어느 정도 저지합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게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표면에 Al2O3 산화막이 생겼는데 굉장히 치밀해요. 그래서 안으로 침범을 안 한다. 그건 또 색깔도 아름다워요. 그래서 알루미늄 샤시 같은 거 많이 쓰죠. 그죠? 금속 산화는 온도가 높을수록 산소가 금속 내부로 확산 속도가 늦을수록 빨리 온도가 높을수록 빨리 진행되는 건 맞는데 금속 내부로 확산 속도가 빠를수록 빨리 진행되겠죠.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이온화 경량이 높은 금속의 산화는 빨리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기준원소는 수소가 됩니다. 자, 요거 내가 몇 번에 했는데 칼카나 마하라, 수은 백금, 칼카나 마하라 요거는 왜 그러냐면 알루미늄보다 높은 온도에 있는 것은 산화가 잘 되고 폭발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같은 건 증명사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그죠? 펑 스위치를 가면 터집니다. 그 다음에 수은 백금, 수소는 기준되고 은, 백금, 금 이런 순서입니다. 요게 특히 귀금속인데 이 귀금속은요 산화가 잘 안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 이제 이 시간으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또 넘어갑시다. 194페이지네요. 알루미늄 비철금속 재료의 특성을 설명한 것 중에서 적합한 것을 내놨습니다. 전기전도율 구리보다 낮습니다. 전기전도율 제가 이야기했죠. 은, 구리, 금,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도 높습니다. 강에 비해 비중이 가볍다. 강은 7.87인데 알루미늄 2.7입니다. 그러니까 낮죠. 온도에 관계없이 항상 채심입방 격자다. 면심입방 격자입니다. 주조품으로 제조할 때 주입온도는 알루미늄 용융 온도가 660도입니다. 여기에서 1000도씨는 높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입방 격자에서 가로, 세로, 높이에 속하는 단위 격자 A, B, C는 약 1옹스트롱의 크기입니다. 이 단위 격자에서 A, B, C의 의미는 격자 상수입니다. 자, 요거도 이제 1옹스트롱이라는 거 얼마 크기냐 하면은 1옹스트롱이라는 것은 1cm를 1억분의 1로 나눈 겁니다. 1억분의 1cm가 1옹스트롱입니다. 그 요즘은 옹스트롱보다도 나노미터를 많이 쓰죠. 나노미터. 나노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나노는 1옹스트롱은 10나노미터입니다. 그래서 10나노가 조금 적습니다. 크기가. 자, 청동의 기계적 성질 중 경도는 구리의 주석 약 몇 퍼센트 함유되었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나냐 한 30% 정도. 요거도 지금 상태도를 여러분 구리 상태도를 안 한다 그죠? 근데 이게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청동의 주석이 한 30% 정도 들어가면은
경도가 제일 높게 나타나구나 하는 건 이제 절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마그네슘, 비철금속 원소에 대한 설명을 적합한 내용인 것은 알칼리에 침식하지 않습니다. 열 전도율, 전기 전도율 구리보다 낮습니다. 산염수에 잘 침식을 합니다. 이거는 마그네슘은 바다에 많이 녹아 있거든요. 알칼리에는 알칼리는 침식을 하지 않고 구리보다 강도 낮으나 절삭성은 좋다. 맞습니다. 주조 상태로 그대로 연사가여 사용하며 단조 불가능한 주조 경질 합금 공구 재료는 스텔라이트라고 이것도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그 주조 상태로 하는데 단조 불가능합니다. 주조와 단조는 반대다 하는 그 개념을 알아두십시오. 여기에 나온 두랄루민은 우리 항공기 재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알구마망2입니다. 그래서 구리가, 알루미늄과 구리가 주축이 된 두랄루민입니다. 이거는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고속도 공구강은 SKH입니다. 주 성분이 18사일입니다. 18% 텅스텐, 4% 크롬, 1% 바나듐. 요거는 알아둬야 되겠죠. 요 고속도 공구는 우리가 선반에다가 그 가공하고자 하는 강을 꼽고 고속을 회전하는데 거기에다 대놓고 고속도강 바이트로스 깎으면 열이 올라가겠죠. 열이 올라가도 고속도 공구는 600, 700도씨까지는 열이 올라가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스텔라이트가 또 있습니다. 스텔라이트는 코발트, 크롬, 텅스텐인데 이거는 항공기, 가솔린 기관, 배기밸브, 각종 바위를 뚫는 차감용 드릴 공구, 의료기기에 쓰입니다. SKH는 약 600도씨까지, 스텔라이트는 약 1000도 정도까지 경도가 떨어지지 않는다. 클레드 재료, 스테인리스 플러스 알루미늄 플러스 스테인리스 이런 식으로 3중 재질로 얇게 압축하여 몸체 전체에 사용하며 스테인리스보다 9배 높은 열 전도율로 조리 시간 단축에 맛과 영양을 유지해주는 재질이다. 그래서 알루미늄이 그 들어가 있으니까 열 전도율이 굉장히 높고 또 표면에는 들면은 그 스테인리스로 그 입혀져 있기 때문에 안 뜨겁고 뭐 그런 요즘 일종의 신소재 재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10번 용광의 페로실리콘 FeSI입니다. 알루미늄뿐만 이 두 개는 굉장히 강력한 탈산제입니다. 완전히 탈산합니다. 그래서 이걸 킬드가 완전히 죽였다. 이 어떤 이제 완전히 탈살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산소가 별로 없어요. 부글부글 끓질 않아요. 그래서 차 가라앉아.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진정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캡트강은 모자를 씌워가지고 림드강은 부글부글 끌어올려요. CO2가. 근데 그걸 끌어오르는 걸 막아버리려고 모자를 씌운 것이 캡트강입니다. 세미킬드강은 반대로 한 중간 정도 되는 탈산제를 넣어서 탈산하는 겁니다. 자, 림드강 한번 봅시다. 소량 세로망간 이건 굉장히 약합니다. 소량 세로망간 쓰거나 거의 탈산을 않고 그 다음에 CO 발생해요. 그러니까 CO가 뽀글뽀글 끓어오릅니다. 용광 특유의 비등교반 운동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리밍 액션이라고 합니다. 리밍 액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면서 응고된 관계입니다. 표청부 표 바깥 부분은 청정하나 편석이 있습니다. 편석. 불완전 탈산강으로 약 50 내지 70mm 태가 있습니다. 이거 림 레이어라고 합니다. 내부에 많은 기포가 생기고 겉도 불균일하다. 단 이거는 머지않은 안 잘라내니까 실수율이 제일 높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11번 냉간 가공, 열간 가공을 구분하는 온도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재결정 온도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열간 가공은 재결정 온도 이상 적용하고 냉간 가공은 재결정 온도 이하를 적용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철강의 그러니까 재결정 온도는 450도씨죠. 그럼 열간 가공은 450도보다 높은 온도로 가열해가지고 가공하는 거고, 냉간 가공은 45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가공하는 걸 냉간 가공이라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195페이지. 황적은 선철을 용이하여 구상흑연제철 제조할 때 사용하는 흑연구상화제, 이 접종제라고 합니다. 마그네슘, 칼슘, 세리움이라고 그랬죠. 마그네슘, 칼슘, 세리움, 이건 알아두세요. 그럼 감쇠능이 가장 우선 재진화금, 재진화금을 이용하면 진동을 방지하는 데서 방진화금이라고 했습니다. 재진화금을 방진화금이라고 했습니다. 해당하는 재료는 했습니다. 회주철, 주철이 이런 특성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55번 55, 60%의 구리 함유한 니켈화금입니다. 열전상 재료인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콘스탄탄이라고 합니다. 모넬메탈, 니켈 구리계인데 굉장히 합금입니다. 계량화 모넬 합금계에는 K 모넬, S 모넬, H 모넬, R 모넬이 있습니다. 강도, 가공성, 용접성이 우수하고요. 내식성이 뛰어난 우수한 재료이지만 니켈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자, 콘스탄탄은 그럼 위에서 한번 했는데 저항재료 일종으로 구리 54%, 구리 54%. 그 다음에 니켈 45%, 망간 1% 합금입니다. 개척기, 열전대, 400도씨 이하의 전열용에 이용됩니다. permeability invariable, 요거 줄임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퍼민바는 약자정에서 히스테리시스 이거 계속 나오는데, 이건 하여튼 강자성체 같은 데서 나타나는 게 히스테리시스인데, 이 손실이 많으면 안 되겠죠. 이 손실이 보통 일어납니다. 약자정에서 히스테리시스 손실 매우 작은 투자율 일정 고투자율 합금입니다. 전화선 연속 장하용, 전화선인데 쭉 연결했는데 이게 하중이 장에서 축 늘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 그걸 장하용이라고 합니다. 연속 장하용, 장하 코일용 철심, 그 다음에 압분 철심. 이거는 왜 압분 철심이라고 하냐면은 그 철강 제품 같은 걸 압력을 가해가 단단하게 해가지고 일종의 뭐 소결과 같죠, 그죠? 그래서 철심을 만든 걸 압분 철심, 또는 그냥 영어로는 더스트 코어라고 많이 씁니다. 더스트 코어라고 많이 씁니다. 더스트 코어라고 많이 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인코넬, 니켈하고 크롬이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니크롬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니켈의 15%, 크롬 6, 7%, 철 2.5%, 티탄, 첨간, 내열 합금입니다. 내열성 좋고 900도씨 이상의 산화기류에서도 산화 않고 황 함유한 대기에도 침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데 여기에서는 꼭 좀 알아둬야 되는 게, 만약 니켈하고 크롬만 썼다면 그건 니크롬이 맞아요. 근데 보통 문제 어떤 데 보면 철을 표시를 안 하고 니켈 크롬 합금으로서 뭐 내열성이 좋고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도 보기에 니크롬이 없으면은 그거는 당연히 철이 들어간 인코넬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좀 알아두세요. 자, 합금 용융금속 응고할 때 합금 용융은 용융이 다 끝나기까지 온도 범위를 우리 뭐라고 하죠? 용융 온도 범위라고 한다는 했고요.
용융금속 원고할 때 작은 결정 만드는 핵 생기고 이 핵 중심으로 금속이 나뭇가지 모양으로 발달하는 것을 우리 수지 상정이라고 한다. 덴드라이트니까 기호도 D다라는 거 알아두고 주상 결정은 뭐냐면 결정 성장 속도가 핵 생성 속도보다 클 때 이게 생깁니다. 길쭉하게 생깁니다. 자, 이 결정은 방향성이 강하고 단연성이 나쁩니다. 깨지겠죠. 반복 단련에 험발생 방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주상 결정은. 입상 결정은 결정 속도, 성장 속도보다는 핵 생성 속도가 큽니다. 알갱이 모양입니다. 곡식 알갱이처럼. 그래서 입상 결정이라고 합니다. 결정입자 모두 온건 상태로 결정입자가 여러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 조직균이라고 기계적 성질이 우수합니다. 자, 실용합금으로 알루미늄의 SI 약 10 내지 13% 함유한 합금에 속하는 것은 RC나 C이다. 그죠? RC나 C. 일렉트론,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인데 그래도 이게 마그네슘이 주축이기 때문에 일렉트론은 마그네슘 합금이라 한다는 거 알아두고 켈밋 합금은 구리 납 베어링 합금이고 RC나 CL 요거 이제 되고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 성질에 대한 적합한 설명은 해놨습니다. 열 전도율 구리 알루미늄보다 높은 게 아닙니다. 전기 전도율도 구리 알루미늄보다 높지 않으세요. 알루미늄보다 비강도는 큽니다. 왜냐하면 알루미늄 2.79에 1.74잖아요. 비중이 낮은 것이 합금을 한 강도가 더 높습니다. 이걸 비강도가 좋다라고 합니다. 알칼리에 강하고 산염수에 침식된다. 이게 반대가 됩니다. 요 밑에 그런 설명이 있으니까 알칼리에 강하고 산염수에 침식이 된다. 요게 맞습니다. 마그네슘은 바닷물에 녹아있기 때문에 알칼리에 강하고 산염수에 침식이 된다. 요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걸 잘 알아두세요. 자, 이번 수업도 여러분 같이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